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친절한 뉴스입니다. 지난주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뉴스가 넘치다 보니까 그 맥락을 자세히 설명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오늘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룸에 김가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부터 살펴보죠. 이게 그동안 원희룡 도정이 항상 하는 얘기가 다 전임 도정이 이랬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왔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는 원희룡 도정 그 시기에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이 제주도 기간 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시기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업무 전반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임 도정이 아니라 원도정 전반에 대한 감사인데요.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중문중학교 다목적 강당 문제입니다. 이 중문중학교 하면 사실 원희룡 지사의 모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나왔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기존 체육관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 체육관을 지어주는 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줄곧 제기됐는데요. 이 논란이 불거지고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이 제주도가 지난해 4월 해명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색달 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서 이 색달 마을회와 협약을 맺으면서 주민 수건 사업인 다목적 강당 신축 요청을 받아줬을 뿐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감사위원회로부터 위법한 사실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로부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문제가 드러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인데요. 먼저 폐기물 시설을 30% 이상 증설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 주변 영향 지역을 고시한 뒤 주민 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주민 지원 협의체를 꾸려야 됩니다. 또 사업비 40억 원 이상을 전액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사업은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타당성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주변 영향지역 결정도 하지 않고 협의체도 꾸리지 않은 채 이 특정한 마을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또 타당성 심사도 없이 일반 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50억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지방교부세 감액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고 제주도에도 투자 심사를 누락하지 말고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할 것 등의 조치 사항을 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한다. 아마 수천만 원이 제주도 좀 손해 보게 생겼는데. 네. 근데 똑같은 사안을 두고 감사위원은 문제가 없다. 감사원은 문제가 있다. 이게 도대체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 자체가? 네, 맞습니다. 이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도정의 눈치를 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읽히는 대목인데요. 감사위 관계자는 당시 이 민원의 취지가 목적을 정하지 않고 확보해둔 예산을 이 특혜를 위해서 썼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 부분만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문제까지 살펴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한다면 드릴 말씀은 없다 이런 궁색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사실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되면서 제주도에 지금 만들어진 일종의 독립기구인데 자꾸 이제 도지사의 통제 아래 있다 보니까 독립성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걸 극명하게 보여준 하나의 또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에 또 이거와 함께 또 아주 논란이 될 수 아주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드러났죠. 네, 맞습니다. 이 제주도가 2018년 12월에 연설문 등을 담당하는 메시지 전담 분야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가 확인됐습니다. 뭐 사실 사람 채용 문제 자체가 워낙 민감한 주제인데 네. 특히 공무원 채용 같은 경우 특히나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그런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쉽게 말해서 응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채용해서 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 관련 규정에 따르면 6급 상당 일반 임기제 응시 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나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 등을 갖춰야 하는데요. 또 만약에 프리랜서 등 근무 기간이 불분명하면 심의를 거쳐서 경력 인정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공무원의 경우 법무법인에서 4년 3개월, 주식회사에서 1년 2개월, 또 다른 법무법인에서 4개월 등 총 5년 9개월의 경력 증명서를 냈습니다. 일단 숫자로는 5년이 넘어서 문제가 없어 보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는 법무법인 한 곳에서 2개월여만 일한 것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도 담당자는 이 경력을 증명할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확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경력 증명서만으로 경력을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채용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사원 확인 결과 가장 길게 일했다던 법무법인 관련해서도 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요. 이 주식회사 경력도 어플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업무라 이 메시지 분야의 실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서류 심사에서 이미 탈락했어야 되는 공무원이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뜻인데 특히 이 문제 이 공무원이 원희룡 지사 캠프에서 일한 사실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확인 절차가 부실했던 것만으로도 큰 문제인데 해당 공무원이 원지사 캠프에 있었던 데다 또 전직 고위공무원의 자녀로 알려져서 더 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이 공고 때 명시한 메시지 전담 분야가 아닌 다른 팀으로 이동을 했고 정작 메시지 전담 분야에는 또 다른 임기직 공무원을 다시 채용한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이 논란이 된 공무원에 대해 이 조치 사항을 적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채용을 취소하려면 경력 증명서가 거짓이어야 하는데 실제 허위 문서인지 여부는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가 기본적으로 2년인 점 등을 감안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허위 문서인지 여부가 단정짓기 어렵다. 사실 최근에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지금 수사를 해야 될 사안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는데 제주도가 예. 오리온 용암 해수에 대해서 결국은 오프라인 국내 판매 허용하고 오프라인도 판매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월에 국내 판매를 온라인에 한정하고 하루 생산량을 300톤으로 제한하는 이 잠정 합의안을 앞서 발표했었는데요. 실제 계약에서는 하루 생산량을 200톤으로 줄이고 대신 국내 판매를 전면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판매 순이익의 20%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이 제주에 환원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하더라도 뭐 국내 판매는 절대 없다 이런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하나씩 양보하면서 결국은 이제 오프라인 판매까지 허용했다라는 얘기인데 제주도가 이렇게 한 발 물러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제주도는 200톤이 다 팔린다고 해도 국내 시장 점유율이 1.6%에 불과하기 때문에 삼다수와의 경쟁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고요. 또 판매 부진에 따른 장기간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 지역 인재들이 실직 위기에 내몰려서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입장을 바꿨으면 전 시작은 제주도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부터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주제가 이른바 공수화, 네. 그러니까 물을 지하수를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이 원칙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제주특별법을 보면 이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 공수화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대 도정들의 이 직간접적인 지원으로 용암해수 단지에서 퍼올린 염지하수는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오리온이라는 막대한 유통망과 생산력을 가진 대기업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 도민의 공공자원으로 사기업 배를 불린다는 지적뿐만 아니라 삼다수와의 경쟁 문제도 불거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제주도는 국내 판매에 대해 절대 안 된다고 밝혔었는데 이번 최종 계약을 통해서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제주도가 말한 것처럼 현재 생산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삼다수에 큰 영향이 없을 수는 있겠는데요. 이 생산량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공수화 원칙을 제주도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이겠죠. 또 판매이익의 일부를 환원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이 환원을 명분으로 생산량 증산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먹는 샘물과 달리 염지하수는 도의의 종이 절차 없이 취수량을 늘릴 수 있어 견제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동의 절차도 없이 취수량을 늘릴 수 있다. 이게 또 제도적 허점이지 않나 싶은데요. 자, 이 문제 이 정도 하고 아마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입니다. 그 예. 제주형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이게 도의회에서 부대 조건을 달았죠. 예. 보편적으로 하라. 근데 제주도에서는 안 된다는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근데 좀 특이한 게 지역 정치권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냈어요. 맞습니다. 지난 21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회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이 부대 의견을 달고 통과시켰는데요. 이 다음 날 여야 원내대표가 전도민 지급의 뜻을 모았다면서 부대 의견을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 소속인 원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가 현재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앞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난감하다는 입장을 지켜왔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1차 지원금 이의 신청이 6천 건에 달해서 예산이 얼마 남을지 모르고 자연재해 대비 예산을 당겨 쓴 만큼 남은 예산은 적립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사실상 이 지원금 지급을 두고 미래통합당 소속 지사와 도의원들의 뜻이 갈리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오영희 원내대표는 중앙당이나 도당 차원에서도 조율된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또 이번 기자회견 내용은 도의원 개개인의 뜻을 모은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아마 도민 여론을 수렴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도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 싶네요. 자, 마지막 주제 하나 가보죠.
제주사회 오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위원을 폐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논란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헌법소원이 신청이 됐지 않습니까? 예. 드디어 헌재에서 심판 대상으로 올랐다는 사실이 지난주에 확인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제주 참여환경연대가 2년 전에 이 교육위원 제도가 교육 경력 5년 이상이라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이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자로 헌법소원 심판 회부를 알리는 공문을 도의회에 보내서 이달 말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가 이달 말까지였던 의견 제출 기한을 한 달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재미있는 게 지난달 29일에 공문이 왔네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야 언론에 지금 이게 공개된 거고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이게? 네, 일단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헌법재판소 공문이 도착한 게 지난달 29일인데요. 곧바로 이 황금 연휴가 이어진 데다 임시의 일정이 잇따르면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또 현재는 상임위별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6개 위원회 가운데 3곳에서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모든 상임위 의견이 모이면 전체 회의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는 게 그리 쉬워 보이지만은 않아서 어떤 결론이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공문이 왔는데 바빠서 챙기지 못했다. 좀 이 설명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